지난 23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 및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하였습니다. 그 바로 다음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상당한 군사적 긴장 상태가 대만 해협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 영역을 침범한 것과 관계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상당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만의 한 TV 방송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한 것을 제가 소화하고 번역을 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23일에 저희 카디즈 침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날 중국은 전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국방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백서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대만의 통일을 위해서는 무력 수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또 대만이 외세와 결합하여 독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향을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세란 아마도 미국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미국은 이 국방백서 발표에 그 바로 같은 날 남중국해에 있던 이지스함 엔티템호를 대만 해협으로 보냄으로써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이 대만 해협이라는 곳은 중국 대륙 주로 복건성 쪽과 대만이 마주보고 있는 해협인데 국제법이나 관례상으로는 공해이겠지만 중국은 예전부터 여기를 중국의 내해로 취급하고 있던 그런 민감한 지역입니다. 아무튼 엔티템호는 남중국해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북쪽을 향해 고속으로 전진을 했고 이윽고 남중국해의 여러 군도들 중에 하나인 동사군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이 최근에 건설한 여러 인공섬이 있는 지역을 지역에 따라 또 방향에 따라 살펴보면 남쪽에 있는 섬들을 남사군도, 서쪽에 있는 섬들을 서사군도, 그리고 조금 북쪽에 있는 섬들을 중사군도, 남중국해와 대만 사이에 있는 섬들을 동사군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엔티템호가 대만 해협을 향해서 전진을 하니 당연히 동사군도 근처를 지나게 되죠. 이때 엔티템호의 북상을 탐지했는지 중국 측의 군함이 나타나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군함이 접근하자 엔티템호는 경계 조치를 위해 대잠 초계기 P8 포세이돈을 날립니다. P8 포세이돈을 날린다는 것은 중국의 군함 외에 잠수함의 존재 여부를 파악한다는 것이고 또 상대방이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물론 예방책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면 인민해방군에게 내가 당신이 공격하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시위일 수도 있습니다. 포세이돈 초계기는 상당히 장거리를 날아가는 비행기죠. 그렇지만 엔티템호는 그 외에도 대잠 초계 헬기 MH-60도 날려서 자함의 근처를 샅샅이 수색하게 합니다. 이렇게 미국 군함과 중국 군함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대만의 군함이 나타납니다. 나타난 군함은 4,000톤급 성공급 군함입니다. 이 대만의 성공급 군함은 엔티템호 후방 10해리 정도 지점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동사군도에서부터 계속 따라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측 군함이 접근을 하니까 대만의 성공급 군함도 속도를 높여 이 장소에 부랴부랴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만 해협 초입에서 엔티템호 그리고 인민해방군의 군함 그리고 대만의 성공급 군함 세 군함이 조우하게 됩니다. 엔티템호는 계속 항진을 계속해서 대만 해협을 따라 북쪽으로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 위치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만 해협 정중앙선에서 대만 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을 운항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측의 군함과 대만 측의 군함이 모두 같이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세 측의 군함이 나란히 북쪽으로 항진하는 그런 모양이 연출이 됐습니다. 대만은 중국 대륙의 무력에 절대적인 열세에 있기 때문에 안보의 절대 부분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의 군함이 대만 해협을 지나가며 시위하는 것은
당연히 미중 간의 갈등에 의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대만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만으로서는 전력을 다하여 미국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했을지도 모르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에 나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이지스함은 고도의 레이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함이죠. 또 그 고도의 레이더 능력에 기반해서 정밀한 요격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이렇게 고도의 정찰 능력을 가진 이지스함이 대만 해협을 지나가게 되면 중국 대륙 쪽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 기동, 방어 기동을 하는가를 관찰을 해서 상대방의 방어 전략 전술을 또 탐지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 쪽에서는 전투기들을 발진시킵니다. 이때 발진한 전투기는 최근 중국이 개발 완료한 무인 군용 드론 샹농, 그리고 주력 전투기인 젠11, 그리고 고성능 전투기인 수-34, 이렇게 세 대의 비행기가 발진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이지스함은 당연히 다 인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대륙 쪽에서 대만 해협의 중앙선 근처를 지나고 있는 엔티템호를 향해서 군용기를 발진시켰다는 것은 대만 쪽 입장에서 보면 중국 대륙에서 군용기가 대만 쪽을 향해 날아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만은 즉각 모든 전국의 레이더 기지를 총동원해서 중국의 대응 기동을 모니터링을 했고 이러한 대치는 긴장을 가속시켰습니다. 보다 정밀한 정탐을 위해서 대만은 E2T 조기 경보기를 해당 지점으로 급파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랐던지 대만은 대잠 정찰기 P3도 보내게 됩니다.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겠죠.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항공기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젠11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34도 도착을 했죠. 군용들은 쌍롱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더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인민해방군의 전투기가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대만은 자국의 공군도 출격을 시킵니다. 대만 공군이 어떤 전투기를 출격시켰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 발진한 비행장이 대만의 남부 비행장과 북부의 2개 비행장 모두 출격을 했다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대만의 남부 비행장에는 대만의 국산 전투기인 경국호가 주로 소재해 있고 북쪽의 2개의 비행장에는 주로 F-16이 소재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종류의 전투기가 모두 참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이지스함 엔티템호에는 자함이 날린 포세이돈 대잠 정찰기, MH-60 헬기, 이 두 가지 전투기가 떠돌아다니는 가운데 중국 쪽의 군함이 도착하고 거기에 군사용 드론 샹농, 젠11, 수-34가 상공을 나르고 여기에 대만에서 출격한 경국호와 F-16이 날아다니는 이런 일측즉발의 긴장된 국면이 조성됐습니다.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엔티템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대잠 정찰기 포세이돈을 복건성 쪽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중국을 향해서 날아가게 한 것입니다. 물론 다들 놀랐겠죠. 인민해방군은 즉각 미군을 향해 경고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때 공개 주파수대를 열고 여러 개의 주파수대로 경고를 했기 때문에 대만의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다 이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이 순간부터 인민해방군의 이 무선을 들어가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두 긴장해서 들었다고 하는군요. 이 안티템호의 행동은 아마도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민해방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포세이돈 정찰기는 계속 중국 쪽을 향해 날아갔고 결국 인민해방군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경고 사격을 당하고 나서야 대잠 초계기는 기술을 돌려 모함으로 되돌아갔죠. 그리고 엔티템호는 계속해서 대만 해협을 북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엔티템호가 북상을 계속하면서 이 뒤를 인민해방군의 군함 그리고 전투기들이 뒤따르고 또 동쪽에는 대만의 군함 그리고 전투기들이 뒤따르는 그런 진기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엔티템호가 대만 해협의 초입에서부터 북쪽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장장 9시간을 항해를 했는데요. 항공기들이 그렇게 장기간 동안 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측 공군은 모두 지속적으로 전투기들을 보내서 교대해가면서 감시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해협 북쪽에 도달한 엔티템호는 평상시 같으면 모항인 일본의 요코스카 항을 향해서 직진을 했을 텐데 엔티템호는 그날 요코스카 항 쪽으로 직진을 하지 않고
대만의 해안선 모양을 따라서 대만 북부 해역에서 동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다시 필리핀 방향 또는 대만의 동쪽 바다 쪽으로 남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중국과 대만의 군함과 전투기들도 모두 뒤따라갔죠. 이 양국의 전투기들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한 엔티테모는 다시 방향을 바꿔서 그때부터 요코스카 향을 향해서 직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발생했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있는 구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중국이 선언한 방공식별구역과 일본이 선언한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영역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이어도상공 같은 곳이죠. 엔티템호는 의도적이었는지 의도적이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구역을 통해 요코스카 항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중국과 대만의 군함과 전투기들도 이 뒤를 따랐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일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일본이 모니터링하고 있어 보니 미국의 이지스함이 모항인 자국의 요코스카 향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그 뒤에는 인민해방군의 군함과 전투기가 따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만의 전투기와 군함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여기서 자위대를 발동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양국의 방공식별 구역이 겹치는 이 해역에서 제일 먼저 일본의 대잠 정찰기 P-30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해상 자위대의 군함도 도착을 하죠. 잠시 후 항공 자위대의 전투기들도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타이완 북부 해상에는 이제 일본까지 더해서 미국, 중국, 대만, 일본 4개국의 군함과 군용기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미중 신냉전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상황은 결국 수습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엔티템호가 전속력을 향해서 태평양 쪽으로 전진을 함으로써 일단락이 나게 됩니다. 엔티템호가 전속력으로 항진을 하자 3개국의 군함과 전투기들도 다 뒤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엔티템호는 태평양 쪽을 진행을 하면서 필리핀 해를 거쳐서 처음에 있었던 남중국해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간 것을 확인한 모든 국가의 항공기와 군함들이 자국으로 귀환을 함으로써 이 사태는 일단락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엔티템호가 최소한 9시간 이상을 조성한 동북아 4개국의 긴장 상태입니다. 엔티템호는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익숙한 이지스함이라고 합니다. 우선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해안선을 향해 연안을 항해를 하면 당연히 중국 해안 지역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이 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인민해방군이 개발한 대잠 미사일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대잠 미사일을 블랙마켓에서 한 대 구해가지고 이 중국의 대잠 미사일이 이지스 함의 요격 시스템으로 요격할 수 있음을 실현을 통해서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중국의 대잠 미사일을 요격한 이지스함이 바로 이 엔티템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나라의 카디지를 침범한 사건과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 면이 하나이고 또 우리가 이런 사건을 해석할 때 대부분 한중 관계나 한러 관계 또는 한일 관계 이렇게 한국과 특정 외국 1대1의 관계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중신 냉전 시대에서 여러 나라가 입장이 다르고 여러 나라가 서로 다른 전략과 전술로서 이 신냉전 시대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편적인 1대1로 해석하는 방법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카디지 침범 사건을 해석할 때도 이렇게 동북아 여러 나라의 입장과 그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 보다 정확하고 사실에 가까운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